자신만만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렇게 수업해요. 원격 연수에 오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과학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 물리학 교사 이훈희입니다. 이 차시에서는 구글 클래스룸 담임을 위한 학급 운영 팁에 대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출석 확인 자료 만들기,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상담 일정 만들기, 줌을 이용한 출석 확인 및 학급 운영, 그리고 네 번째 줌의 소그룹을 이용한 학급 진로 운영하기입니다. 담임선생님들은 학급용 구글 클래스룸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학급 운영상 전달해야 할 사항을 스트림에 매번 게시하다 보면 매일 반복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 게시물을 찾기가 불편합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출석 확인을 위한 링크는 맨 위에 위치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밑에 가 있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일 해야 되는 출석 체크라든가 매일 학급 조회 시간 전에 들어와야 하는 줌 접속 링크는 스트림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방법을 보시면 구글 클래스룸의 스트림은 여기 최근 게시물이 가장 맨 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시물, 이 게시물에 우측 상단에 점 3개가 있는데요. 이 점 3개를 선택을 하시면 맨 위로 이동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네,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게시물이 맨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클래스룸 배경 테마를 이용하여 시간표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공지해 두면 학생들이 조회 시간에 출석을 위해 들어올 때마다 그날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캡처 도구를 이용하여 배경 테마 윗부분을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캡처된 사진을 복사해서 그림판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그림판의 페이지 사이즈를 캡처한 그림과 동일한 사이즈가 되도록 합니다. 다음 선택을 이용을 해서 구글 클래스 학급 방 이름이 있는 부분과 테마 선택, 사진 업로드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한 후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색깔로 단색 처리를 합니다. 이 단색 처리가 된 부분 이외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그림이나 문구를 자유롭게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시간표를 넣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급푼을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급푼. 급푼을 이렇게 넣고요. 시간표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학생 시간표를 사전에 준비된 시간표를 캡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캡처를 한 후에 복사한 후 그림판에
붙여 넣어 시간표를 넣을 장소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을 저장을 하면, 해당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한 그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업로드를 선택을 하시고 컴퓨터에서 사진 선택을 누르시면 사진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대화창이 뜹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저장한 곳에 해당 파일을 불러오면 그 그림의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 해당 영역만 그림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테마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윗부분의 그림이 바뀌고 시간표가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 출석 확인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출석 확인 설문지를 만들면 왼쪽 표와 같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 시간마다 출석 체크를 해야 하지만 선생님들은 한 번만 이 설문지를 만드시면 온라인 수업 기간 내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점 9개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드라이브로 이동을 합니다.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면 좌측 상단에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 아래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신 후에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구글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설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설문지가 보이면 먼저 제목에 설문지의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출석 확인이라고 입력을 하고 설문지 설명은 선택사항이라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매일 출석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날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입력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고요. 오른쪽 질문 형태를 선택하는 란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보면 필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필수로 선택을 해야지만 학생들이 반드시 선택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복사나 질문 추가 버튼을 눌러서 또 다른 질문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학년 반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담임의 경우에는 반을 입력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추후에 통계를 낼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학급을 입력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년을 입력하세요 하고 순서대로 1학년, 2학년, 3학년 역시 필수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형태는 체크박스 형태로 해도 되고 객관식 형태로 해도 되고 저는 드롭다운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을 입력하세요. 일반, 2반, 3반. 저희는 3반까지 있기 때문에 1반, 2반, 3반까지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복사를 하고요. 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대로 여기서는 그대로 쓰면 안되고 번호는 학급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번호를 입력하세요 하고 필수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은 제 학급 담임일 경우에는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교과 담임일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교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통계내기에 수월합니다. 예, 그래서 교과목을 선택하세요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교과목을 선택하세요 라고 하고 선택지를 하나만 주는 겁니다. 일반 물리학이라는 선택지를 하나만 주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객관식으로 질문을 해야겠죠. 그 다음 교과목 선생님일 경우에는 몇 교시인지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교시를 입력해 주세요. 역시 교시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단답형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서 보내기를 누르면 여기 링크를 복사할 수 있는데요. 링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단축 링크를 써서 이렇게 복사하기를 한 후에 요 내용을 학급 운영 또는 수업 학급 운영을 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를 해 놓으면 학생들이 매번 여기로 들어와서 출석 체크를 하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형태의 출석 확인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상담 일정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줌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줌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줌 사용법을 전달해야 합니다.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가 상담이 가능한 날짜를 조사해야 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일정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최종 상담 일정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에, 학부모의 경우에는 최종 상담 일정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링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프레드시트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엑셀과 비슷한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형태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시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과 교시를 표시하고 날짜를 표시한 후에 제가 수업이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고
그 나머지 부분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원하는 요 빈칸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쓰도록 안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는 상담 가능한 시간을 선택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또는 토요일, 일요일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를 남기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안내를 보고 빈칸에 본인의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이 작업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먼저 이렇게 표를 만든 후에 우측 상단에 공유를 누르신 후에요. 저장하기를 누르시고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링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복사를 하신 후에 완료를 누르고 요 링크를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면 그 링크를 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들어와서 여기에 상담 일정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일정 조율이 완료가 되면 그 링크를 다시 보내드리고 또는 학생들에게 보내줘서 최종 상담 일정을 공지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줌을 이용한 출석 확인 및 학급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기능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출결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 참가자 관리 기능에 가면 전체 음소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음소거를 함으로써 출결 확인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줌을 이용해서 학급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학생들에게 아주 자율적으로 온라인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특정 시간 저녁 7시쯤 됐을 때 그 온라인 줌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학습 분위기를 좀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한 학생들의 성실도나 참여도를 이용을 하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줌을 이용을 하면 발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줌을 이용해서 진로 활동도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줌 보고서 기능을 이용해서 출결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 홈페이지로 로그인을 하면 우측 위쪽에 내 계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 계정을 선택을 하여 왼쪽에 보시면 여기 보고서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네, 이 보고서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보고서를 선택하시면 회의와 사용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에 사용 버튼을 누르시면 위에 날짜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밑에 그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었던, 즉 줌으로 수업을 했었던 모든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주제가 있고 제 아이디로 개설했던 수업들이고요. 그리고 이 끝에 가면 참가자가 보입니다. 참가자 인원이 30세, 그 다음 7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33명을 눌러보면 그 시간에 들어왔던 학생들의 명단이랑 들어왔다가 나갔던 시간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료를 활용을 하면 학생들 출석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줌에서 출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줌 새 회의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비디오 시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비디오 시작을 했을 경우엔 제 얼굴이 보이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참가자 관리 기능을 누르시면 네, 지금은 제 혼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만 있는데요.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엔 여기에 목록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 보이는 목록은 들어온 순서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일일이 찾아서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모든 학생이 다 들어왔을 때요. 모두 음소거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밑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만약 학생들이 학번과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을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왔다고 하면 학번 순서대로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음소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전체 음소거를 한 후에 정렬을 보면 한눈에 쉽게 누가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줌은 호스트만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본인의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화면 옵션을 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화면 공유 옆에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시면 고급 공유 옵션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 메뉴를 선택을 하면 세 가지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참가자는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 명을 해도 되고 한 명만 해도 되지만 통제를 위해서 한 명만 선택을 하고요.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를 호스트만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는 본인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데 한 번에 한 명만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른 누군가가 공유 중인 경우 누가 공유를 시작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거는 학생이 발표하는 중간에 다른 학생이 자기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발표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발표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화면 공유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학생의 화면을 공유해서 발표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학급 진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자기 진로와 관계된 내용을 발표 자료로 만들으라고 합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줌으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진로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발표 준비를 해라 라고 공지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만든 그 진로활동 자료로 발표를 시킵니다. 네, 그때 지금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린 이 발표 기능을 이용을 하면 아주 좋은 진로활동 자료가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진로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발표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그 진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기능이 바로 여기 소회의실 기능입니다. 네, 이 소회의실 기능을 보시면 이 소회의실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은 저밖에 없지만 회의실의 개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의 개수를 2개, 3개, 4개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인원도 수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동으로도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동과 자동 중에 아무거나 정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진로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아주면 좋으니까 그 학생들은 수동으로 선택을 한 후에 해당 학생을 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로 활동도 가능하고 학생들 토론 활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토론과 진로 활동이 다 끝나면 발표 활동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1차 시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